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분양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바로 처역세권에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가는데요. 그 대형 업무시설 현대테라타워 오피스 상가 분양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도 능력 있는 우리 팀장님 만나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현대테라타워 은평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고요. 네, 이 모형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규모가 엄청나죠? 예, 건축 개요가 어떻게 되죠? 우선 대지 면적으로 따지면 2,400평 정도가 되고요. 예. 건축 면적은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규모는 지하 4층부터 네. 지상 20층까지 예. 높이로 따지면 거의 100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한 개층 층고가 높으니까 그렇게 층고가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모형들을 한번 볼게요. 네,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22,00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연면적은 22,000평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난 큰 사이즈로 지나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구파발 초역세권 네. 3호선 바로 앞에 구파발역이 있고요. 네, 3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네. 앞에 있습니다. 여기 상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신데 네. 상가 같은 경우도 은평 롯데몰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요. 네네. 은평 뉴타운의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만큼 상가 쪽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평 뉴타운 바로 앞에 상업용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지박적인 그런 상권이잖아요.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도를 보고 한번 더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지도를 보고 주변 환경을 한번 볼까요? 사이트가 정말 구파발 바로 앞에 롯데몰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은평 뉴타운이 눈에 띄는데 은평 뉴타운 세대수가 어떻게 될까요? 은평 뉴타운은 17,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은평 뉴타운의 핵심 자리에 있으면서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넓게 보시면 네. 3번 출구 3호선뿐만 아니라요. GTX A선이 바로 한정거장전이 연신내역에 예. 점거하고 있어서 예. 뭐 파주라든지 강남에서도 오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에 창릉 신도시, 향동지구, 밑에 하면 덕은지구까지 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은평 뉴타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서, 그 중에서도 이쪽 창릉, 은평 뉴타운 쪽이 가장 핵심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지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구파발역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몰이라든지 저희 현대테라타워 같은 거대한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왜냐면 향동지구, 그다음에 덕은지구, 업무타운으로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전철역하고 좀 멀다는 건데 맞습니다. 전철역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업무 빌딩이 들어가는 게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유닛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시죠. 네, 가장 인기가 있는 타입 복층 오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오피스인데요. 참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오른쪽에 주방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네, 탕비실처럼 있고요. 여기에 냉장고에 스타일러까지 들어갑니다. 스타일러까지 들어가고요. 네. 아래층은 이렇게 사무 공간이 있고요. 사무 공간이 있는데 층고가 3.8m나 돼서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외부로 튀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보면 2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면 네, 여기에 층고를 한 1.4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층고가 넓고요. 아래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네. 오피스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잘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해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느끼는 거. 네, 너무 솔직하셔요. 네. 네. 그래도 요거 하나만 드릴 수 있는 게 네.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옛날에 과거하고 많이 비교를 하세요. 네.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고금리 시대 그리고 위험하다 부동산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죠? 보시다시피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하는 건 금리 뭐 여러 가지 변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입지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지하철이 망하지 않는 한 네.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입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창릉 신도시 이제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와보면서 느끼는 게 구파발 하면 좀 외곽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이라든가 여기 업무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역시 대표님이 잘 보고 계세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역 주민들도 네. 은평이 서울에서 좀 뒤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옛날에 은평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시면요. 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다른 네. 데 뭐 비싼 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은평구는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있고 역도 들어와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면은 뭐 군침흘릴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생각하기에 특히 은평 이쪽에는 이렇게 큰 오피스 빌딩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쵸? 네. 여기 오피스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은평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빌라라든지 네.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집과 오피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네, 그래서 현대 테라타워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그런 니즈 파악을 잘 해가지고 네. 이렇게 소형으로 지금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뭐 고객들이 대기업을 선택하듯이 저희가 네. 일하는 입장에서도 대기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미 입지 분석이라는 여러 가지 수요 분석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가 선택하기에 지금의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0명, 20명이 시작하던 사업에서 떠나서요. 지금 혼자 2명이서 창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니즈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 또 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타깃적으로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는 게 정말 여기는 그야말로 항아리 상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역세권의 상권이잖아요. 네. 근데 상가가 또 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분양이 오히려 더 잘 됐을 것 같은데요. 비밀이라면 상가가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상가는 몇 개인데요? 개수가 총? 상가는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70% 정도는 나갔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죠. 상가가. 네. 아니, 2층까지입니다. 2층까지? 네. 근데 땅이 워낙 넓어서, 네. 예, 그렇군요. 상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가도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가장 좋은 상권이 업무 상권하고 주거 상권하고 혼합된 상권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업무 상권은 그냥 주중 상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초역세권이고. 그래서 상가가 더 잘 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요즘에 참 수요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많이 하시고요. 네네. 공부도 더 많이 해와서 네. 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이래서 물론 이렇게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피스가 그렇게 많이 분양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팀장님 솔직하시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생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면 집은 편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은 접근하기가 쉬운데 오피스는 나랑 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이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 대해서는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투자처가 어디 없나 생각을 해서 찾은 게 오피스 아니면 지산이죠. 네, 근데 그렇죠. 오피스하고 지산은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지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네. 오피스에 뭐 장점이 있죠? 장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분야들, 네. 업종들은 저희 오피스에는 그런 정해진 제한선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는 좀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전문적인 뭐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적인 거를 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시끄럽거나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오피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쾌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현장에 있는 분이라 다르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죠? 우선은 오셔가지고요. 네.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아직 네. 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요. 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스케줄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스케줄을 잡고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물건은 많으니까 골라 잡을 수 있겠네요? 대표님 고객들한테만 저희가 특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농담이고 많이 남았습니다. 네, 대신 네. 빨리 오셔야지 네. 그 중에서도 보석을 찾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물건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성공 분양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솔직한 팀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은데요. 정말 맞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고금리 때문에 아예 엄두도 안 내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지금 분양 받으셔도 바로 잔금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뭐 한 2년 반 정도 후에 여기가 준공이 나기 때문에 뭐 2년 반 후에는 뭐 이제 경제적 금리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